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 학원 포토샵 강의를 맡고 있는 임주희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온라인 포토샵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자, 포토샵으로 무엇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미지의 사진을 줄이고 늘리고 원하는 대로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에 다양한 명암을 주어 다양하게 보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미지의 다양한 합성 작업과 자연스러운 리터치 기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포토샵 강의를 이용해서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거나 포토샵의 고급 과정에 가기 전에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기초를 더욱더 단단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강 포토샵의 기초, 레이어, 이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 저희가 공부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 주셔서요. 위쪽 상단에 보시면 크리에이티비티 및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주셔서 주요 제품의 포토샵, 이미지 편집 및 디자인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무료 체험판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7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픽 기초 지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픽에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비트맵이란 작은 정사각형들의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가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요. 작은 픽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교하게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확대할 경우 계단 모양 현상이 나타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 수학적 공식에 의해 만들어진 선으로 장점으로는 컬러 구현이 선명하고 깨끗하며 크기 조절이 자유로워서 아무리 사이즈를 줄이고 늘려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맵처럼 사실적으로 이미지를 보정하고 편집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비트맵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이 있고요.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포토샵에서도 일러스트처럼 깔끔한 컬러와 해상도가 깨지지 않게 작업할 수는 없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비트맵 방식을 이용하긴 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도 벡터 형식을 사용하면서 깨끗한 컬러와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 모드인데요. 대표적인 컬러 모드에는 RGB 컬러와 CMYK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컬러 모드는 그래픽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RGB 컬러는 레드, 그린, 블루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색상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빛으로 보여지는 색상, 예를 들어 TV, 모니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컬러 모드를 RGB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내가 하는 작업, 포토샵으로 하는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 모니터나 모바일로 결과물을 확인하는 영상 디자인, 웹 디자인, 블로그 디자인, 상세 페이지 디자인 등 모니터로 최종 결과물을 하는 작업물을 만약에 만들어 주시게 된다면 컬러 모드를 RGB 컬러 모드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CMYK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컬러가 무슨 색 컬러죠? 검정색이죠. 그래서 K는 블랙의 K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물감을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색감의 물감을 다 짜서 섞어주게 되면 검정색이 나오죠. 그래서 그 물감과 비슷한 프린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즉 내가 하는 최종 작업물의 결과가 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업물을 완성시키는 명함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스티커, 전단지, 카다로그 등 인쇄를 해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시는 것이라면 CMYK 컬러 모드로 하셔야 됩니다. 본인 작업물의 결과가 디지털에 업로드 되는 것인지 인쇄물로 출력되신 것인지에 따라서 목적에 맞는 컬러 모드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모니터로 확인했던 색상과 실제 인쇄물의 색상이 다르게 나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니터 상으로는 RGB와 CMYK 컬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모니터에서 보고 작업한 색이 출력하면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름은 빨간색이 갑자기 파란색이 된다는 게 아니라 빨간색, 예쁜 채도가 높은 빨간색이 인쇄를 했을 때는 탁한 빨간색으로 출력되는 현상인데요. 이 부분은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감과 잉크를 사용해서 만든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일한 색상으로 출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인쇄하고 싶으시라면 CMYK 컬러 모드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RGB 컬러 모드와 CMYK 컬러 모드를 내가 이제 디지털에 업로드 되는 것인지 인쇄물로 출력하는 것인지에 따라 꼭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화질을 의미를 하는데요. 단위로는 1인치당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PPI가 있고요. 1인치당 몇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DPI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해상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픽셀 또는 도트의 수가 많을수록 고해상도의 정밀한 이미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해상도일수록 파일 용량이 커지므로 목적에 맞게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웹 작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72 ppi, 일반 디지털 프린트라면 150 dpi, 인쇄를 위한 것이라면 300 dpi를 사용하시면 적당히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미지 해상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미지 해상도를 확인을 해주시려면 메뉴바에 있는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미지의 가로, 세로 크기도 아실 수가 있고 레졸루션, 저희가 해상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와 해상도도 이 이미지 사이즈 내에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그래픽의 기초 지식과 컬러 모드, 이미지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포토샵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윗줄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이미지, 레이어, 타입, 셀렉트, 필터, 3D, 뷰, 윈도우, 헬프 있는 부분의 윗줄을 보시게 되면 포토샵의 기능 및 상세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바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줄들은 메뉴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메뉴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밑에 하위 메뉴들도 나와 있고 화살표 옆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밑에 더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이 화살표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가 더 있다는 뜻인데요. 자, 저희가 포토샵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구 틀에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요.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 줄로도 보실 수가 있고
두 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도구들의 중간중간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가 더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살표가 나와 있는 도구 틀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진 도구들이 더 많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패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수정할 수 있는 패널 창인데요. 그래픽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구를 선택하거나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도구별 상세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패널은 클릭 드래그해서 단독으로 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사용하신 후에 다시 클릭 드래그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파란색 창이 떴을 때 마우스를 떼주시게 되면 안쪽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되는 패널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패널들이 작아지게 되면서 작업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고요. 패널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패널들을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컬러 패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컬러 패널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된다면 해당되는 패널들은 저희가 맨 윗줄에 있는 메뉴바에 윈도우에 가시면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패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랑 똑같이 컬러 패널을 빼고 싶으시다면 메뉴바에 있는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컬러 패널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컬러 패널을 빼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도구를 클릭할 때마다 도구바에 대한 옵션이 바뀌게 되면서 위쪽에 있는 두 번째 줄은 옵션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를 변경할 때마다 옵션이 변경되니까요. 만약 저랑 똑같은 옵션바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똑같은 도구를 클릭하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랑 똑같은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토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경우 나의 작업 환경에 맞도록 패널들을 구상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마다 더욱더 편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패널들, 만약에 나는 컬러 패널을 자주 사용한다 싶으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이 패널을 항상 세팅창에 설정되어서 포토샵을 킬 때마다 세팅이 딱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업 환경을 저장을 해주시는 방법은 자, 윈도우의 메뉴바에 윈도우에 가주시게 되면 두 번째 워크스페이스 자, 여기 밑에 쪽에 가주시게 되면 New Workspace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New Workspace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해주셔서 Save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 환경이 저장이 됩니다. 자, 해당되는 제가 컬러 패널을 선택을 해서 자, 끌어당겨 주고요. 자, 이거를 X 표시를 해서 눌러줘서 화면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었던 스와치 패널도 꺼내서 오른쪽 상단에 X 표시로 닫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저장한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되돌려 주시려면 포토샵 화면의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화면 창에 있는 부분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상단의 작은 창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전에 저장한 포토샵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서 세 번째 리셋 포토샵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화면 창이 원래 처음에 저장했던 화면 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스페이스 화면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편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익숙해지시면서 나의 작업 환경에 맞도록 패널들을 정리해서 저장하여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새로운 종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위쪽에 있는 파일, 메뉴바에 파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New 눌러주셔서 새로운 종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종이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1강 이라고 이름을 쓰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width, height는 종이에 대한 가로, 세로,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위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설정한 297mm에 210mm는 A4 용지 크기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레졸루션, 요거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죠. 해상도이고요. 지금 300픽셀로 해상도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모드를 사용하고요. 해당되는 종이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서 크레이트, 새 종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이도 만들어 봤고요. 해당되는 종이를 삭제해 주시려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탭 가시게 되면 X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종이는 삭제가 됩니다. 단축키는 Ctrl W를 눌러주시게 되면 창을 끌 수 있는 단축키가 됩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파일, 오픈 눌러주셔서 포토샵의 기초,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1번, 자, 기초라는 파일에 입이라는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동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화면 제어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희 키보드에서 Alt를 눌러주신 후에 Alt를 꾹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주시게 되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화면을 가장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확대를 해주시게 되면 자,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비트맵 형식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맵 형식은 작은 정사각형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하시게 되면 비트맵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축소하시는 거는 Al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주시게 되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컨트롤을 눌러주시고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화면을 확대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것도 축소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확대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셔야겠죠. 키보드에서 가장 긴 게 무엇일까요?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주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뭘로 변하죠?
손바닥 모양으로 변하죠. 손바닥 모양으로 변했을 때 클릭 오른쪽, 클릭 왼쪽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오른쪽, 클릭 왼쪽,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상태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를 하신 후에 저희가 화면 이미지에 딱 맞게 이렇게 화면 크기에 딱 맞게 이미지를 확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확대하신 경우에 컨트롤 숫자 0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의 이미지를 사진을 화면에 딱 맞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확대를 했을 경우에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를 축소했을 경우에도 화면에 딱 맞게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컨트롤 0번 눌러주시게 되면 포토샵 화면에 딱 맞게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숫자 0번입니다. 자, 화면을 딱 맞게 설정을 했더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의 크기는 현재 38.4%로 보고 있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EP라는 JPG 이름 옆에 골뱅이 38.4%라고 나와 있죠. 지금 화면에서 38.4%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 있는 38.44%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거를 100% 보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100%로 보시는 방법은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이미지를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화면에서 봤을 때 100%로 봤을 때 화질의 이미지가 안 좋거나 깨지게 되면 이미지를 인쇄하거나 출력을 했을 때도 화질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기 전에 꼭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화질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출력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화면을 확대하실 경우에는 Al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주시거나요.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화면을 이동을 하실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클릭, 움직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딱 맞춰서 이미지를 보시는 방법은 컨트롤 숫자 0번.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100%로 보시는 방법은 컨트롤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100%로 이미지를 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토샵에서 활용되는 레이어와 이동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란 포토샵에서 쓰는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레이어 패널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패널이 오른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저희 패널은 어디서 꺼내 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메뉴바, 가장 위쪽에 있는 메뉴바에 윈도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중간쯤에 레이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해당되는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이미지를 열어주시게 되면 레이어는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잠금 표시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잠금 표시를 눌러서 한번 이미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풀어주시는 방법은 자물쇠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맨 앞쪽에 보시면 눈 모양이 보이시죠? 요 해당되는 눈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를 꺼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미지를 끄게 되니까 화면이 격자 무늬가 생기게 되었죠. 포토샵에서 격자 무늬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는 투명하게 나와 있네요. 자, 눈은 다시 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작은 창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쪽 부분은 레이어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말 그대로 손톱만큼 작은 창의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창이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요. 이 화면 창을 조금 크게 키워주시려면 레이어 아랫부분에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요. 라지 썸네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 이미지를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레이어 0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레이어 이름인데요. 이름을 바꿔주시려면 여기에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 해주시게 되면 파란색 창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름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배경이라고 이름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쓰시고 완료하시면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이름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밑쪽 아래쪽에 보시면 새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새 레이어는 아래 하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끝에서 두 번째 Create New Layer 새 레이어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투명 색상의 새 레이어가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레이어를 삭제를 원하신다면 자, 클릭하셔서 가장 끝부분에 있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딜리트 레이어 클릭해 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삭제가 됩니다. 자,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정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꼭 레이어를 분리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메뉴바에 파일에 가셔서요. 오픈, 새로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불투명도라는 파일을 열기. 자,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복사도 한번 시켜보고 이동도 하고 투명도도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파일에 백그라운드 종이가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레이어 1번이라는 파일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 레이어 1번은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신 후에요. 이름을 사람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주신 후에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자, 이동 툴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 맨 위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의 이동 도구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해당되는 요 레이어, 사람 1번 레이어를 복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Alt, 이동 툴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Alt를 꾹 눌러주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때 Alt를 꾹 눌러주시고 클릭, 오른쪽 으로 가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복사가 되고요. 레이어가 추가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1 카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름을 사람 2번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완료되시면 엔터. 자, 눌러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Alt를 꾹 눌러주시고 클릭 오른쪽으로 해주시게 되면 자, 사람 2번이 또 복사가 되고요. 이름을 3번, 사람 3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툴을 눌러주시고 Alt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복사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해당되는 이 레이어를 불투명도, 투명도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전혀 투명도 조절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람 2번을 눌러주시고요. 투명도 조절하시는 거는 레이어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의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투명도 조절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게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요. 100%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투명하게 조절이 되는 거고요. 사람 2번을 눌러주시고 오퍼시티 투명도를 50%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0%로 수정하시게 되면 이미지의 투명도가 조절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사람 3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퍼시티 투명도를 10%로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 레이어가 투명도 조절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값이 낮을수록 레이어가 투명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의 패널에서 복수 선택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이어를 복수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람 3번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사람 1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를 복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도 눌러보시고 사람 2번도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레이어를 따로따로 복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3번을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컨트롤이 아니라 쉬프트를 눌러주신 후에 사람 1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사람 3번부터 2번, 1번까지 전체가 선택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 전체 복수 선택으로 레이어의 처음과 끝을 선택하여 구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컨트롤을 눌러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처음과 쉬프트를 눌러서 끝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전체 선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는 포토샵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레이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토샵은 수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들과 포토샵의 원본을 공유하는 경우나 완료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정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레이어는 항상 분리해서 사용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 툴은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이동하거나 사진을 움직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 이동 툴인데요. 자, 이동 툴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 툴은 위쪽 도구 툴의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가로, 세로, 화살표 있는 아이콘이 이동 툴이었죠. 자, 이동 툴을 눌러주시고요. 자, 해당되는 움직이고 싶은 레이어를 먼저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한번 해주세요. 자, 저희 첫 번째로는 이미지 3번을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3번의 레이어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꾹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핸드폰 안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요거를 클릭 드래그로 해서 넣었을 때 반듯하게 넣어주시려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 중에서 쉬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반듯하게 같은 선상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가지고 있는 쉬프트의 의미는 직선의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2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란색 배경을 핸드폰 배경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2번의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 꾹 눌러주셔서 쉬프트를 눌러주시고 핸드폰 위로 배경화면으로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핸드폰의 배경화면이 노란색인가요? 아니면 파란색인가요?
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레이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피곤해서 잠을 청하실 때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불을 덮으면 발이 보이나요? 네, 보이지 않죠. 아마 투명색 이불을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불처럼 이불을 덮었을 때 다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레이어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이어를 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의 이미지 2번을 꾹 눌러주셔서 자, 위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미지 3번 위로 이동을 시켜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처럼 파란색 이미지가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지 1번을 눌러주시고요. 자, 옆으로 Shift 이용해서 자, 핸드폰 안으로 넣어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자, 이미지 2번 위로 레이어로 올려주시게 되면 보라색 배경으로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작업한 이 파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넣어 볼게요. 작업하신 거를 실행, 취소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Z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했던 내역들이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Z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행을 취소했는데 아까 작업한 파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취소한 거를 다시 되돌려 놓고 싶으시다면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Z를 눌러주시게 되면 실행 취소한 게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아직 단축키가 많이 익숙하진 않으시죠?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어디서 보실 수가 있으시냐면요. 윈도우에 가시게 되면 중간쯤 히스토리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히스토리 패널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사실은 저희가 파일을 열어서 작업한 내역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록 부분으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가 단축키를 외워주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토리 패널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히스토리 패널에서 가장 윗부분에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해당되는 그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처럼 원본으로 처음에 파일을 열었을 때처럼 첫 화면으로 되돌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 작업했다고 해서 파일을 끄고 다시 여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 패널에 가셔서 맨 위쪽에 있는 이름을 클릭하시게 되면 처음에 열었던 것처럼 작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에 관련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레이어가 이제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하는 레이어를 클릭해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해당되는 레이어를 빠르게 클릭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미지 3번을 눌러서 이미지를 이동시키고 이미지 2번을 눌러서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거는 너무 번거로워요. 자, 그래서 이동 툴을 사용하실 때 이동 툴의 두 번째 줄인 옵션 바에 가주시게 되면 오토 셀렉트 있는 부분이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체크 부분이 켜져 있으면 저희가 이 화면을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이미지의 레이어로 저절로 데려가 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화면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미지를 작업하실 때 화면에 이미지가 많을수록 작업이 복잡할수록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오토 셀렉트 있는 부분을 꺼주시고요. 꺼주시고 컨트롤을 눌러주신 다음에 해당되는 화면 안의 이미지를 클릭, 클릭, 클릭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레이어를 더 빠르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오토 셀렉트 자동 선택 기능은 포토샵을 익히는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학습 효과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을 활용하지 않으실 때는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작업 화면을 클릭, 클릭 해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레이어로 데려가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아까 저희가 작업했던 레이어 불투명도 화면에 들어가서요. 자, 이쪽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레이어를 3개를 만들었죠? 사람 1, 사람 2, 사람 3번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파일도 역시 자,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이미지를 클릭, 클릭, 클릭해 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빠르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이어 1번, 사람 1번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핸드폰 파일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동 툴로 레이어 1번에 있던 파일을 핸드폰 파일로 가지고 오시는 방법은 자, 해당되는 레이어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를 마우스를 떼지 말아주세요. 마우스 떼지 마시고 꾹 눌러서 자, 위쪽에 있는 핸드폰 이동이라는 탭에 자, 꾹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아직 떼지 말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아직 떼지 마시고 화면까지 가지고 오신 후에 자, 이때 마우스를 떼주시면 자,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레이어 순서를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미지 3번. 이미지 3번. 노란색의 화면 위쪽으로 사람 1번을 올려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이어가 위로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3번을 자, 화면 안에 넣고요. 자, 사람 1번을 자, 위쪽에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배경화면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레이어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것이 위로 올라와 있는지, 어느 것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 해주신 다음에요. 실습 소스와 실습 작업 파일을 두 가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실습 소스 파일에 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 안에 레이어가 총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종이까지 해서 총 7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백그라운드를 제외하고 레이어 1번부터 자, 맨 위에 있는 4번까지 전체 선택해서 작업 파일에 가지고 오도록 해볼게요. 자,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레이어를 복수 선택을 해주시려면요.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레이어를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면 레이어를 따로따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구간 선택, 전체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잡아주시고요. 쉬프트를 눌러주시고 맨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1번을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전체 6개가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선택을 하신 후에 이동 툴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구 툴에 있는 이동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화면을 꾹 눌러주세요. 자, 꾹 눌러주시게 되면 이동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실습 작업 파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꾹 눌러주신 상태에서 맨 위쪽에 있는 이름까지 가지고 오시고요. 아직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화면으로 쭉 가지고 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면에서 마우스를 떼주시게 되면 자, 6개의 레이어가 다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자, 놓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되셨으면 네, 잘 작업을 해주신 겁니다. 자, 작업이 된 후에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해 주시는 방법은 맨 윗줄에 있는 메뉴에 가셔서요. 파일, 세이브 눌러주시게 되면 저장하기가 되고요. 세이브 as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입니다. 자, 세이브 as를 눌러볼까요? 자,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1강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이름 바꿔주시고요. 파일 형식은 포토샵 PSD 파일입니다. 자, 원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실습하기가 완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포토샵의 기초, 레이어, 이동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처음 사용하셔서 아직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앞으로 저와 함께 남은 강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 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